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도네시아, 또 지난주에는 방글라데시, 오늘은 파키스탄, 다음 주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런 아시아권의 이슬람 국가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좀 이렇게 그렇게 여행을 잘 해지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BC 330년경에 그 알렉산더가 지금 이 나라까지 다 정복을 했거든요. 알렉산더는 그가 어릴 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에게 배웠던 헬레니즘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스탄이라는 나라가 모두 그때 10개를 세웠대요. 10개를 세운 가운데 우리가 오늘로 이게 일곱째 지금 스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또 카자흐스탄, 또 이제 투르메니스탄, 파키스탄,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이런 스탄들은 이게 페르시아 말로 땅이라는 뜻이 됩니다. 땅.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우리가 여기를 가겠는데 아시아권에 있는 이슬람 공화국이고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무슬림이 숫자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두 번째가 바로 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구가 2억 3천만이니까 세계 5대 인구가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면적이 79만 6천 되는 거 보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의 4배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슬람 리퍼블릭 오브 파키스탄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슬림의 그 숫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라는 거, 군사력 순수도 이제 9위에 해당되는 대단히 참 큰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이 아라비아 해와 오만만을 끼고서 이제 1046km의 해안선이 남쪽에 맞닿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인도, 북서쪽에는 아프가니스탄, 서쪽에는 옛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인 이란, 그리고 동북쪽에는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오만과는 이렇게 해상 구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가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맨 밑에 아라비아 반도 저 해가 나오고 그다음 이란, 아프가니스탄, 또 인디아, 또 중국 이렇게 둘러싸이는 이런 나라입니다. 수도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슬람마바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뭐 주로 육로보다는 이제 비행기로 주로 다니니까 여기 이제 도착해서 특히 이게 파키스탄의 그 산악지대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우리 이게 주로 합쳐서 선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하고 인구 밀도도 높고 그러나 또 완전히 또 해고도 중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하기도 쉽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파키스탄의 국명의 기용과 발전에 대해서 보니까 파키스탄이라는 국명이 우르두어나 또 페르시아어로 해석할 때는 순수함이 넘치는 땅이란 말입니다. 파키스탄, 파키 역에 순수함이 넘치는 그리고 스탄은 땅이라는 것으로 파키 단어와 스탄이라는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파키가 이제 페르시아어로 순수하다 이런 것입니다. 스탄은 풍요로운 곳, 그다음 이제 이 모든 것이 넘치는 땅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파키스탄인 이 국호는 이 파키스탄의 독립운동가인 초드리 하흐만 알리가 인도 제국의 무슬림은 따로 국가를 세워야 한다. 두 국가 이론을 주장하면서 1933년에 발간한 팸플릿 Now or Never 이에 대해서 인도 제국의 펀잡 그리고 아프가니아 또 카슈미르, 신드 또 발루치스탄 이런 5개의 북부 지방을
가르칠 때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팸플릿에는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3천만 무슬림이여라는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그 지형 중앙의 대부분이 인두스 강의 충적 평야로 이루어져 있고 하류 지역에는 신드 지방이라고 불리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류, 상류 일대는 펀잡 이 지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펀잡에는 5개의 강이 있다고 그래요. 인더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본류 외에 젤룽강, 첸나브강, 라비강, 베아스강, 수톨레지 이렇게 5개의 지류가 흘러서 밀과 콩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접근지대는 이 힌두쿠시 또 술라이만의 사막, 산맥 또 발루치스탄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른쪽에도 보는 사진에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아주 우람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국경지대는 대부분 불모의 타르 사막입니다. 파키스탄의 카라치 근처에 연평균 기온이 강우량이 25mm에서 또 204mm 많이 오죠. 여기 비는 이렇게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작년 2002년도 22년에 대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라의 뭐 3분의 1이 이렇게 잠겼나요?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그런 그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많은 국경지대 가보면 우람한 산악지대여서 이게 파키스탄도 이게 상당한 관광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이렇게 덮여 있고요. 1947년 8월 14일 우리보다 하루 빠른 이 독립기념일 우리는 8월 15일에 8월 14일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으로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이거를 아주 거창하게 파키스탄은 지키고 있는데 아마 국가 공휴일에서 최고의 공휴일이 이날입니다. 이 독립했던 날. 수도로 가보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서 우리 수도를 쉽게 접하는데 이슬람마바드라고 명칭하고 있고 인구는 110만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입니다. 또 면적도 작고요. 인구 밀도는 엄청 높습니다. 2089년 제국 키로당. 이 이슬람마바드는 파키스탄의 수도입니다. 동북쪽에 있어요. 아까 우리 지도 보셨죠? 1967년도 이전에는 잠정적인 수도였던 라왈핀디를 대신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마바드는 깨끗해요. 그리고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내륙 지역 개발과 인도가 점유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을 언젠가는 되찾겠다는 꿈을 안고 임시 수도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 4개 있는 것이 모스크 탑이라기보다 모뉴멘트입니다. 이거 기념탑이에요. 기념탑. 파키스탄이 이제 고대부터 중세를 잠깐 살펴보면 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인더스 문명이 바로 파키스탄 지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 지대 지역에서는 구석기 후기 시절부터 소아시아니아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번자브 지역 아까 5개 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서 이들이 사용한 석기 유적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대부분의 지역을 거치고 있는 인더스 유역은 신석기와 청동기 이래 BC 2008년 전부터 또 BC 1800년까지 여러 문명들이 발달된 고대 문명의 요람지 가운데 하나가 파키스탄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하라파나 또 모헨소다 등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인더스 문명 이후에 1500 BC입니다. 1500년부터 500년까지
이거는 인도 아리아 문명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베다 시대라고 부릅니다. 베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힌두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 이름이 베다입니다. 이런 일컫는 이유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최고의 경전인 베다가 이 시기에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다 문명은 BC 1000년경에 세워진 번자브 지역의 탁실라에서 그 번영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BC 519년경에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아케메네스가 오늘날 우리 페르시아 문명이죠. 그리고 BC 326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린 헬레니즘 제국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이름이 알렉산더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 찬다라 굽타 대왕이 이 마우리아 제국을 세웠고 이후에 아수카 대제가 등장하고 또 마우리아 제국의 판도를 최대로 넓히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그냥 참고로 보시고 맨 아래에 있는 패러그래프입니다. 한편 489년부터 632년 AD입니다. 이거는 이때 번성했던 신드주의 라이 왕조는 그 국력의 전성기 시절 때 파키스탄 지역을 다스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불교 제국이었던 팔라 왕조는 이 다르마 팔라 왕과 또 데바 팔라 왕 시절에 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활발히 이렇게 해서 정복 사업에 해서 오늘날 현대 방글라데시 지방까지 정복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역사를 계속 살펴봅니다. 여러 고대 문명의 발원지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했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8,500년이 넘는 남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동기 인더스 문명의 이 태동지기도 합니다. 이후에 아케메데스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된 바로 그 페르시아, 이게 아케메데스 제국인데 그 헬라 왕국이 점령한 이후에 이때 셀루코스 제국이 이제 한때 있었고 또 마우리아 제국, 쿠시안 제국, 굽타 제국 등 잇따라 이렇게 제국이 계속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또 우마니아 칼리파조, 또 가즈나 제국, 델리 술탄국, 또 무굴 제국, 또 두라니 제국, 시크 왕국 등이 파키스탄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슬림들 이렇게 통치로. 근대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지배를 받았고 1858년부터 1947년에는 인도 제국으로 묶여 영국의 통치를 받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수도에 있는 이거 이제 수도의 여러 가지 골목에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참 빈민가와 또 이렇게 번화가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이제 동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의 모습들을 잠깐 보고요. 파키스탄의 현대사를 보면은 파키스탄 운동과 독립 1947년부터 이제 영국으로 독립했다고 말씀드렸고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점차 인도 제국의 국민들이 자결주의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파키스탄 지방에서도 무슬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을 파키스탄 운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1946년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7년대에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힌두교가 주축이던 인도와 이슬람이 주축이었던 파키스탄이 서로 분리 독립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하거나 살해당하는 대규모 디아스포라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 또 힌두교, 그리고 이 파키스탄은 이슬람, 이게 이제 그걸로 그때 독립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파키스탄은 1956년 헌법을 제정하여 이슬람 공화국임을 명시하였었고 1971년에는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이후에 방글라데시로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약 41년 동안 파키스탄은 문민정부와 군부 정권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며 복잡한 정치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이런 참 속세주의 또 이슬람의 극단주의가 공존하는 굉장한 미묘한 사회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파키스탄은 2008년도에 완전한 문민 정부를 선거를 통해서 구성을 했고 2010년에는 주기적인 선거 제도를 포함한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현재 6번째로 거대한 규모의 군대를 갖추고 있으며 핵 보유국입니다. 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그러고 파키스탄도 그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속하며 그 경제 성장률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현재 이 파키스탄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상하이 협력 기구 또 OIC 또 커먼웰스 SAARC 비동맹 운동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별천지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 고대 아주 오래된 도시와 현대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또 영국의 또 지배도 받고 해가지고 많이 또 개방돼 있는 그런 이제 도시의 모습을 가서 보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상관제예요. 우리 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파이살 모스크가 여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공원에서 내다본 이제 수도의 장면입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면 크게 고층 건물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인구 밀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참 제곱킬로미터당 2,000명이나 이렇게 있는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으니 공원에서 내다보는 수도의 장면입니다. 또 이제 외곽에 나가서 아까도 우리 산악지대 우람찬 그런 산악지대를 많이 보시지만 그게 아주 맑은 호수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파키스탄 호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들이 이제 전통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파키스탄 카라치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 독립기념일 때가 최고의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국기를 들고 영국으로부터 1947년도에 독립한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입니다. 이런 옷 의상을 입고 축제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디 가도 참 인산이랍니다. 인구가 2억 3천만 되는 나라. 아까도부터 계속 나왔지만 우리 2022년에 3개월 동안 폭우로 1,000여 명이 사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국토 3분의 1이 물로 잠기었다 보니까 제2의 노아 홍수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저기 이제 자동차가 굴러떨어지고 그리고 석 달째 폭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놀 장소가 보트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성경에서나 나올 그런 홍수가 여기에 벌어졌습니다. 그 온 시내가 다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이거 3개월 이상 물이 빠지기 전까지 이렇게 참 큰 2022년 우기 때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1,700명이 죽었네요. 그리고 이재문이 3천만 명이나 발생했다. 야, 인구의 2억 3천 가운데 3천만 명이 이재민이었고 파키스탄 정부는 당시 대홍수로 약 3억 달러, 약 40조에 해당되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통계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0만 불 지원을 그때 했습니다. 재작년이에요.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쟁 중입니다. 이거를 인도 파키스탄 Wars and Conflict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국토 분쟁 문제가 있습니다. 카슈미르 분쟁 누가 차지할 것이냐. 또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 개발로 서로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독립 후유증으로 인한 그런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전투 지역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군대에서 이제 전략용으로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전쟁의 주도권을 이렇게 잡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어, 그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되는 300만 명이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캐토릭, 무슬림 그런 인구고 여기 약 3% 되는 300만. 인구수로는 많죠. 근데 이거는 3%밖에 안 되는 이런 분이지만 이슬람 법에 의해서 배타성에 기인한 차별을 받고 또 무관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인구들이 주로 사는 곳이 아주 가난한 그리고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사는 또 쓰레기 이렇게 수가 매립지 이런 마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 이집트 갔을 때의 카이로, 올드 카이로입니다. 그 카이로에 가니까 거기도 이런 쓰레기 매립지에 세워진 교회가 모카탐 교회가 있습니다. 동굴교회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다 가난한 동네 관들 4만 명이 사는 인구 가운데 거기서 기독교 인구가 3만이나 되는 아주 기독교 그 인로선 수준이 높은데 다 가난한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예배 올 때만큼은 그들이 목욕을 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오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동네는 이런 빈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파키스탄도 그런 것입니다. 사방에 이슬람 사원들은 늘려 있습니다. 역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슬람 인구가 여기에 뭐 1억 7천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모슬림이 많은 곳이 이곳이고 저 중동에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 그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중동 국가들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인구가 인도네시아가 1위, 파키스탄이 2위 이런 식으로 모슬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3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방에 이런 이슬람 사원들이 늘려 있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의 선교 현황을 보겠습니다. 한 300만 명의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있는데 우리 계속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한 150명 정도의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세크푸라 신령교회 여기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담고 있는데 여기 교회 안쪽에 보니까 우리 한인 교회 그 사진이 나오죠. 말고의 봉헌 교회 모습입니다. 라호르 그 지방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주민 10,000명이 살고 있는 중에 100여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없어 제대로 예배도 신앙생활도 못하고 지낸다는 소식을 접한 신영교회가 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세쿠브라 신영교회 여기에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의 이게 선교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파키스탄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합니다. 1985년부터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랬던 인도가 1947년에 독립하니까 무슬림들은
다수 이루고 있는 인도, 또 북서부와 동북부 지역에 파키스탄으로 분립 독립이 해서, 그러니까 힌두 교도들은 인도로, 그리고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이게 47년도에 독립이 됐던 것이죠. 이후에 언어와 종족의 차이가 컸던 동파키스탄은 1971년에 방글라데시로 재차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선교는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이곳으로 가신 것은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파키스탄 지역에서도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 인도에 있는데, 인도에는 제1 첫번 카스트가 브라마, 그 승려 제도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높은 카스트에 있고, 두 번째는 크사트리아라고 귀족층입니다. 귀족층. 세 번째는 바이사 카스트라고 평민총회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수드라 카스트라고, 그거는 노예, 종,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카스트가 있는데, 그거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카스트에도 끼지 못하는, 네 개의 카스트에 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인도에서는 대통령이 바로 이 불가촉 천민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에 유학 가서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온 분들이 여기 인도 와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개 그 카스트 제도 있듯이 여기 지금 파키스탄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개신교 선교는 영국 성공의 선교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1850년 카라치, 여기에 성공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110년이 지난 1961년, 60년 낸 교구 관할인 파키스탄인 주교가 세워졌습니다. 1871년 카라치에서 선교를 시작한 감리교는 점차 파키스탄 동부의 펀잡 지방에서 이제 쭈흐라라는 그런 이제 하청민에게 복음 전포를 본격적으로 했답니다. 1947년 독립 후에는 파키스탄 남부의 신드에서는 많은 수의 힌두 교도들이 인도로 이주한 관계로 펀잡에는 상당수 남아 있었던 또 인구들이 또 이렇게 선교의 황금의장이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상위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하위 카스트에서 영향력이 미치길 기대했지만, 종교적 세계관이 연결된 카스트 제도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전도의 방향은 하층민에게로 향했습니다. 또한 하층민도 기독교로 개종을 통해서 카스트에서 벗어날 희망을 가지면서 파키스탄 기독교는 부흥기를 맞이를 합니다. 펀잡에서 주흐라 집단 개종은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1902년부터 1915년까지 1200명에 불과했던 감리 교도들이 15,000명으로 성장합니다. 또 성공회와 시알코트 있는 선교를 시작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까지 합치면 이 기간에 6만 명의 그 교인들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이 쭈흐라 출신이었던 이 디트를 비롯한 현지 개종자들이 전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짧은 기간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인도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 장로교 선교부도 1849년에 그가 그리고 1950여 년 사이에 선교사를 이제 라호르 거기 지역에 보내면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전략을 바꿔서 하청 힌두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파키스탄 전역에서 기독교 인구는 1900년에는 9만 명에 가까웠고, 그 이후로는 1970년에는 110만까지, 그리고 2015년에는 380만까지 부흥성장했습니다. 그 반면에 1900년에는
이 356만에 달했던 힌두교 인구를 1970년까지 89만으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많은 이런 힌두교도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그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 파키스탄의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카치 아바디라 부릅니다. 이런 불리는 도시의 빈민가와 기독교 개종자의 사회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집단 거주지, 쉽게 말하면 개토지요.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도시 인구 대비해서 슬럼화 비율은 56%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독교 인구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던 여러 선교부들은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펀자브 지역 이 위주로 어, 여기에 그 약 20개의 마을을 세웁니다. 가장 잘 알려진 마을이 1898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슨 목사님에게서 세워졌던 이 영선어바드라는 곳, 그리고 또 마틴 푸어라고 여기가 유명한 곳입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경우 힌두교에서 가장 미천한 계급인 불가촉 천민에 개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종한 이후에도 이들은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도 길거리 청소나 더러운 일을 하는 소수 하층민이라는 인식이 무시와 차별을 받는데, 이들이 대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이슬람 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특별히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대홍수 때에 홍수 당했던 모습도 온시가지가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제가 아까 읽었던 그거하고 내용이 많이 이렇게 중첩이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방파 선교회. 이 방파는 방이라는 것은 방글라데시를 얘기하고 파는 파키스탄을 얘기합니다. 1976년도에 호남 지역에 계시던 우리 통합적 목사님들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방파 선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통합적 내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이제 선교회인데, 그러니까 또 영남권 중심의 또 이제 목사님들이 또 선교회를 또 따로 세웠습니다. 어쨌든 이 방파 선교회는 통합 측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선교 단체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고 정성균 선교사님은 장신대 67회 졸업생입니다. 이분은 회교 국가 무슬림인 방글라데시로 1975년 총회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1976년 이분을 협조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 선교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 후 파키스탄까지 확정해 두 선교지의 앞지명을 따라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요거 약자로 방파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49차 총회를 가졌습니다. 1984년도에 초기 정성균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 후에 현재는 이게 나라방자 그리고 뿌릴 판자 이래서 방파라고 한문도로도 의무를 부여하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파 선교회는 특별히 그 모스크바에 있는 이영래 장로님 많이 후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당도 여러 개 짓고 또 신학교회 건물을 인수할 때도 이 방파 선교회가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선교를 주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는 약 한 15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동안 병원, 학교, 교회를 건축하는데 주로 쓰셨습니다. 여기 우리 사진도 이들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 이 파키스탄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다수로 사역해 왔지만 9.11 사태, 그러니까 2001년도 9월 11일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이제 그 폭발을 당하고 나서 서양 선교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선교사들이 대거 오셔서 사역 중입니다. 선교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 한국인 선교사들이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이 이 파키스탄 150명 가장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사역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아주 뜨겁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기를 느낄 정도로 교회가 많이 붕성장하고 있는 게 파키스탄입니다.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예배 아주 뜨겁습니다. 또 많이들 모이세요. 전능아 오셔서 찬송기 하옵소서 찬양을 부르며 또 이렇게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서서 성경 봉독을 이제 드립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나라와 가정이 회복된다. 이것이 우리 나이스케의 구조입니다. 구호. 하나님 예배 회복 운동할 때 1993년 뉴욕에서 시작됐던 나이스케 운동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도 예배 회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 파키스탄 중심으로 살폈고 우리 아프가니스탄도 조금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조금 일찍지만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